그러면 방금 말했던 게시물 게재, 어떻게 게시물 게재를 하게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문단 첨삭 부탁드립니다. 컨셉을 자사 매출량과 비교한 결과 그 초점이 달라 핵심 포인트가 사라져서 이견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자, 판단했다. 판단. 예. 판단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자, 그래서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는 에세이 창구를 열고 엔드 유저인 아이를 고려한다는 공동 목표가 있음을 발견했다. 자, 이거 발견했다가 지금 핵심이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게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의견을 냈을까? 그거에 대한 어떠한 배경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두 가지 부분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 건데요. 일단은 초점이 달라 핵심 포인트 사라져 이견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요거에서 끝났으면 좀 아쉬울 뻔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의견을 좀 나누면서 이런 게 공동 목표라는 걸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어쨌든 배경을 파악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강조했다라고 하면 좋은 거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거를 존중해 주는 거. 존중. 각자가 굉장히 이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온 그런 의견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칭찬을 해줬다. 약간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존중한 모습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게 좀 있고요. 이를 통해 모든 집의 아이를 위해서 새로운 컨셉을 도출했고 그 다음에 기업의 폼과 맞추기 위해서 기업 마케팅 지원과 광고 대행사 팀워크 양해를 구하여 PPM을 통한 영상 레퍼런스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채택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팀을 위해서 적절한 조율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어보진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든 본인의 어떤 선택이 팀의 어떤 공동 목표 달성에 중요한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채택을 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녹여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문단을 살펴봤어요. 근데 저는 오랜만에 또 굉장히 훌륭한 자소서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강쌤이 만약에 이 자소서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60점이 합격이라면 60점 정도는 줘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안전하다. 네, 안전하게 커트라인은 당연히 통과가 될 것 같다. 세미 씨는 첨삭 내용 중에 이 부분에는 뭐 궁금한 게 생겼을까요? 방금 강쌤이 말씀하신 대로 네네. 좀 이 상황 설명을 좀 줄이고 이 행동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쌤? 아니면은 이대로도 괜찮은가요? 이따가 이제 그 이견이 생겨서 네. 판단했다. 이 부분은 이제 광탈의 원흉에도 저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네.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 심화 과정인가요? 이거 네. 왜냐하면 이제 또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시는데 행동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키워드와 관련된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재의 문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그 광고 대행사 팀워크의 양해를 구해서 자 이런 것들 마케팅 직원과 광고 대행사 팀워크 양해를 구했다. 이 부분은 전체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행동은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이 나뉘어진 이 갈등 대상자들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서 한 직접적인 행동은 아니거든요, 이 행동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게 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아저씨가 맨날 행동 위주로 글을 쓰라면서 나 행동으로 썼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행동도 약간 전략적인 행동을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을 다 적어야 되다 버리니까 이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A와 B의 갈등 상황에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 이거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걸 좀 조율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특화해서 보여줬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이 된 게 아닌가. 이게 뭐 글자 수의 압박이 있었겠죠.
방금 저도 뭐 제가 뭐 PPM이 정확히 뭔진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갈등을 해결한 뒤에 지금 PPM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혹시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양해를 구해서 레퍼런스를 확인을 해서 그걸 확인한 결과 갈등이 해소되었다라는 느낌이면은 네네 그게 더 적합하다 이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씩 이해를 진짜 나 어디 취직 준비해봐야겠다. 자소서 합격되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 요거만 좀 고쳐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겠다 싶은 문장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이제 A, B의 공동 목표를 확인했고 그 당사자들에게는 이 공동 목표라는 것을 당사자의 어떤 특징들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다,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도 충분히 잘 쓰셨지만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잘 쓰셨지만 조금 더 정말 1이라도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고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뭐 자존심 상한다. 왜 나한테만 뭐라 하냐 속상해하지 마시고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이번엔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식품 가전기업 영업관리 직무는 어떤 자격들을 갖춰야 할까요? 일단 식품산업과 가전산업이 너무 다른 산업이라 가지고 네네. 근데 어쨌든 우리 지원자 이게 동시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영업 관리잖아요. 관리. 직접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통에 대한 이해, 식품도 마찬가지고 가전도 유통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상이한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리 직무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리더십에 대한 부분. 리더십. 관리 내가 직무, 직접 리더십. 파는 게 아니고 그 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유통 단계에서 그런 파트너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직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업 관리 늘 얘기하지만 뭐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영업력,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원가, 이 손익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개인의 성향으로 볼 때 영업 관리 직무는 어떤 성향이 잘 맞을까요? 아무래도 뭐 영업하면은 뭐 도전적인 성향이 좀 필요한 건 맞아요. 뭐 드라마틱한 도전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에게 주어진 어려운 매출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런 것 이상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뭐 도전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쉬는 시간 대신 물어주마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서 좀 물어보기는 민망하지만 그래도 너무 궁금한 질문 우리 세미 씨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네. 질문. 농협 계열사에 취업하려면 농산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맞을까요? 아니 정말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알면 좋지 않을까요? 알면 좋은데 왜 좋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좋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쌀을 잘 알아. 네. 쌀을 잘한다는 건 재배 시기가 언제인지 네. 그리고 쌀 농사하다 보면 언제쯤 되면은 이런 어떤 이슈가 터질지 뭐 예를 들어서 수확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업무량이 또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우리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이 그러한 농산물의 특징에 맞춰서 이 일과 스케줄이 다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고객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업무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뭐 세참은 어떤 게 또 인기가 많은지 이런 것도. 그건 농산물이 아니고 그건 이제 식품. 해참은 이제 말 그대로 그건 약간 좀 다른 개념이죠.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된다. 자, 이번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은 과연 무엇일지 우주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컨셉을 자사 매출량과 비교한 결과 초점이 달라서 핵심 포인트가 사라져서 이견이 생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까 판단을 한번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강쌤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힌트 좀 많이 좀 주세요. 일단은 이게 뭐 잘못된 표현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 표현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갈등의 쟁점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매출량을 좀 비교해서 이런 게 좀 사라져가지고 이런 갈등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독자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좀 더 갈등의 대상자들에게 이게 정말로 그런 측면의 문제인 것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약간 그런 게 좀 보완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 정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냥 뭐 제가 한번 정답을 바로 말해봐도 될까요? 네. 컨셉을 자사 매출량과 비교한 결과 초점이 달라 핵심 포인트가 사라져서 이견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팀원들에게 말해본 결과 모두 같은 생각으로 동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추가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비슷한 내용이 맞아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셨고요. 아니면은 그 이 판단했다는 걸 아예 빼버리면 어때요? 컨셉을 자사 매출량과 비교한 결과 초점이 달라 핵심 포인트가 사라져서 이견이 생겼다. 그건 이제 뭐 이거 주관적인 생각인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거.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 네. 물론 여기 지금 뒤에 보면 아까도 우리가 본 내용처럼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는 이제 SNS 창구를 열고 네. 엔드 유저인 아이를 고려한다는 공동 목표가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방금 얘기했던 부분과 연결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SNS 창구가 뭐겠어요? 단체 카카오톡 그런 거 같아요. 또 단톡방인 이렇게 것 하니까 같아요. 좀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톡방을 연 다음에 야 임마 너 왜 이런 거 냈어 임마 이렇게 하니까 얘가 뭐 이런 거 아니야? 했더니 이거 공동 목표가 이건가 본데 아마 그걸 굉장히 고급스럽게 글을 쓰신 것 같은데. 말 참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동 그런 그 공개적인 그러한 창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개개인들이 자기의 의견을 다 구체적으로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별적으로 확인했다라든지 좀 더 그런 부분들 마사지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더 좀 좋게 마사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외에도 좀 존중했던 모습을 분명히 들어가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존중을 했느냐 그런 것들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 근데 이거 전 또 뭐 하나 배우네요. 정말 약간 그냥 뭐 깨깨오톡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되게 고급지게 표현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스킬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읽는 분들이 볼 때, 이 친구는 참 센스 있게 되게 고급스럽게 잘 포장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농협 양곡에 지원한 최우주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다스베이더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은 꼭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영업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따라서 영업관리 직무의 역할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 식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없고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의 MD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영업사원, 영업관리 담당자가 을이에요, 을.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식품 기업이고 같은 제품을 만드는 곳인데 경쟁 제품을 만드는 곳인데 이 식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을 끼고 영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사원이 갑이에요. 왜냐면 대리점들을 이렇게 갈궈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식품 산업이고 경쟁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통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영업관리 담당자의 요구한 역량이 달라진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때로는 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을이 될 수도 있다. 갈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그 되게 좋은 자소서를 봐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학생들의 실력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이 이런 글의 실력 향상이 전해진 것 같아서 흐뭇하다. 네, 흐뭇하다. 네, 저는 빨리 저 세미 씨가 더 잘 썼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그러니까요. 불안하다. 다 빨리. 느는데 왜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언제 느나? 이런 약간 불안함도 있었지만. 근데 저 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늘었. 네네. 늘었어요. 왜 눈을 안 보고 느냐요? 자, 나날이 늘고 있는 우리 세미 씨처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자소서를 멋지게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